자, 독서 미래엔 2015 개정 3단원의 2단원 추론적 읽기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니까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그 BTS도 그렇고요. 엄청난 문화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죠. 이 쪽발이 멍청이들도 그죠? 한국을 우리나라를 까고 있지만 결국에는 넷플릭스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드라마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쪽발이들을 그죠? 어, 정치하고 있는 그 쪽발이 새끼들이 비속어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저는 비속어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네. 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있지만 그죠? 사실은 일본의 지금 10대, 20대, 30대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10대, 20대, 30대들은 지금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 미국도 난리 났고요. 유럽도 난리가 났죠. 그죠? 그 인도도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 영화는 춤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들만의 문화인데 오징어 게임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위를 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이 글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 보자. 이건 이제 중요한 거죠. 알고 싶은 내용. 그렇죠? 읽기 전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뭘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되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제목의 의미, 그죠? 제목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이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의미는 뭘까? 제목을 통해서 지금 계속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파의 감나무 장독대는 어떤 점에서 문화유산, 그죠? 이 부분, 그죠? 뭘까라는 거. 그래서 지금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 있고, 중간은 문화유산 예, 그쵸? 그래서 농가의 뜰,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 항아리. 끝.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과 힘이 되어주는 문화유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서술자가요. 문화유산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네요.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다. 라고 한 거는 글쓴이의 생각이죠.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보면 쉼표 해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문장 구조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열거법, 그 다음에 대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요. 자, 여기서 이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바로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 바로 살림에 연관된 것,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겠죠. 어렵게 살던 이들의 바로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더 큰 힘을 준다라는 거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그죠?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자, 그래서 알미 힘이 되다고 그랬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신미안, 바로 아름다움을 살펴가는 안목. 그래서 밑자가 아름다움을 밑자죠. 눈 안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는 길을 참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라는 거.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요. 바로 살아남는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유산, 바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 자, 왼쪽에 날개 보면
그 쓴이가요. 자신을 농사일의 젖먹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냐? 바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바로 농사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마한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소나무, 회양모,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릇 없다. 겨울에는 살풍경 하기까지 하다. 자, 오른쪽에 보면 살풍경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보잘것없이 메마르고 스산한 풍경이겠네요. 그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벼잘 것 없는데 살풍경한데요. 눈여겨보면 볼수록요, 이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이 있고 그걸 놀라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초라한 겉모습과 달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그 파란 초록색으로 막 있는 거 있잖아. 부잣집, 그죠? 부잣집에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대저택에 막 그 꾸며놨잖아요, 그죠? 예쁘게. 자,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다.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7그루,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또 하단에는 모랑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 있다. 와, 생각보다 이쁠 것 같은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 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필자가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죠? 두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만 일깨움으로 가슴을 쳤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보았자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 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다. 아, 이 감나무 바로 뭐야? 곶감으로 만들어서 오래 간직해 두고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된대요. 그래서 감나무가 많은 바로 뭐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훌륭한 요깃거리다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 있네.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에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그래서 한약재가 되고 그죠?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해서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을 수 있고 국화꽃은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고 모란이나 작약은 작약에 뿌리는 한약재 그죠? 아, 그렇구나. 생산문화와 소비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까지 이렇듯 두드러지는구나. 그래서 생산문화는 농가의 뜰이죠. 소비문 도시정원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앞에까지는 과일나무들이 천연 그 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 이분들도 바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라는 거네요. 그죠?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왔다. 처음에는 풋감을 찍어 갈옷을 만들었는데, 자, 갈옷. 풋감에 떫은 물을 짜내어 염색하는 제주도 고유의 의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다.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머위. 자, 얘네들이 이제 천연 물감의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저 열거법 썼죠, 지금? 자,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잇꽃과 쪼개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잇꽃, 그 다음에 쪼개 씨앗, 얘네들도 지금 보면 천연 물감의 재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밑줄을 긋고 가야 되겠네요. 그쵸? 쭉 그을게요. 왜냐면 얘네들을 그었기 때문에 그죠? 자,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다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라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는다.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 무수미 던지는 이런 한 마리가 우리의 귀에는 간무에 듣던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자, 지금 보면은 이런 한마디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감에 듣는 담비 소리 바로 뭐예요? 전통의 지혜가 반갑고 값지다는 거예요. 담비, 그렇죠? 귀하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자 지금 인제 이 필자가 지금 자기의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이요. 바로 살아 숨쉬는 이거는 빼자. 그죠? 그냥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된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살림에 도움이 된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또 바뀌겠네요. 자, 맨 처음에는 나무, 그러니까 뜰을 이야기했다가, 그죠? 감나무를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 그죠? 마을 노인분들의 어떤 삶의 지혜를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살림에 도움된 세간의 모습으로 넘어옵니다.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지금 600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와, 마당이 굉장히 넓은가 봅니다. 그죠? 옛 항아리들을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하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다.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보아야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들 것도 마땅치 않아 잔독돼 두고 떠나는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이 항아리를 버리는 이유예요. 깨지기도 쉽다. 그죠? 그다음에 이삿짐만 는다. 그리고 들 것도 마땅치 않다. 그죠? 그래서 그냥 둔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항아리가 버려진 이유인데 바로 소비 문화적인 관점, 도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의 국력도 공령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이 숨쉬는 항아리들의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이것은 터닫고 이것은 별로이고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이제 분별하는 지혜겠네요. 이게 지금 지혜 지자를 썼네요. 그죠?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에서 짙게 묻어난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들 인식이 변화했어요. 그죠? 자, 왼쪽 날개 봅시다. 그래서 이 항아리 모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항아리가 아무 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웠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젓갈이라든지 장을 담아서 살림에 보태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너무 예뻐요! 라는 거네요. 그죠? 자, 앞에서 날개 놓친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놓쳤네. 그죠? 도시의 정원과 조선식 정원. 어떻게 다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정원은 소나무, 화양목, 향나무 대표는 늘 푸른 나무, 즉 상록수들이죠. 초록색의 잘 꾸며진 정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식 정원은 그전에 생각하는 농가의 시골집 뜰을 시골집 뜰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감나무, 살구나무, 모란, 작약 등 즉 실생활에서 쓰임이 유용한 나무와 꽃들이 있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조선식 정원은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시의 정화는 무용한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소비하는 거고요. 조선의 뜰은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다시 이제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비전해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그래서 만드는 문화 그래서 서구 근대화 문화죠.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우는 기르는 문화 이건 전통입니다. 그렇죠? 유산들이 낡은 생활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벌어진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전승이 쭉 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바로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했던 그 많은 유산들. 자, 이런 것들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바로 사람답게 꾸려갈 암과 힘, 이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당장 살 길이 막힐 수가 있고 후손들의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계속 이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갈래는 수필이 되고요. 체험이 나왔죠. 사색, 생각, 깊이 생각한 내용,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전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징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글쓴이의 인생관을 추론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과 생각들이 추론의 단서다. 자, 농촌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의 변화, 경험과 생각의 이 변화 등을 쉽게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 문화에서는 가치를 상반되는 대상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반 대상의 비교가 아니라 뭐야? 대조지 대조. 그죠?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 자, 기르는 문화, 자연이 주체고요. 생산이고 전통이다. 만드는 문화, 자본이 주체고요. 소비적이고 산업화, 근대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온 문화유산을 상속받아 만드는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어요. 이제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